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감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의정부의 소호남 대골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월신궁 수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감한 선생님들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악마를 보았다 파트 2 희대의 악녀들 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어린이 유괴 살인범 홍순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0년 6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건물. 피아노와 바이올린, 노래 연습 등 온갖 소리들이 뒤섞여서 시끄러운 그때 작은 체구의 한 여성이 자신보다 더 작은 어린아이의 목 뒷덜미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집에 보내달라던 어린아이. 여자는 핏대가 선 눈으로 아이의 가녀린 목을 바라보죠. 아이의 목을 움켜쥔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자 그제서야 손을 놓는 여자. 학교 위 옥상에 물탱크 뒤편에 아이의 시신을 밀어넣는 그 여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 유괴 살해범 홍순영입니다. 그녀는 1967년 3월 2일생으로 양띠입니다. 유괴의 살해까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녀의 사주가 어떤가요? 절대 남한테 지기 싫어해요. 절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도 무시를 못한다고 매번 저는 강조하잖아요. 네. 그 말이 그건 거예요.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복종을 시키려고 그래. 굴복을 시키려고 그래. 자기가 안 되면, 말로서 대화를 건넸을 때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홍염하고 괴강이 부딪히는 흉살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래요. 남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건 홍염이라고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자 하면 네. 괴강은 운으로 작용했을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지만 이게 흉으로 작용했을 때는 정말 무서운 사주예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요, 이 양반이 정미생 3월 2일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집안에는 할머니가 두 분이 분명히 계세요. 한 분은 자손이 없이 가시고 또 한 분은 불사 대신이 분명히 계세요. 이거는 홍순영의 의지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한할머니가 홍순영이한테 좌지우지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왜? 한할머니가 한이 너무 많으신 거야. 자손도 없는 데다가 또 정식으로 홍씨네 집안에 들어와서 사모간대 머리를 못 올렸어. 그렇기 때문에 한이 많다고 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손한테 그 가문을 주느냐고 유괴까지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두 선생님께서 내면이 약하고 오히려 소심하고 이런 부분은 또 같은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초여름의 어느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기자촌 단지 내 유치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한 여자, 홍순영이죠. 그렇죠. 유치원 현관에 꽂혀있던 노란 우산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난초반 곽양. 홍순영은 곧바로 공중전화로 가 유치원에 전화를 겁니다. 원장님, 저 난초반 곽양 엄마인데요. 우리 곽양 30분 일찍 보내주세요. 그렇게 평소보다 30분 먼저 유치원을 나선 곽양은 다시는 유치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애군이나 흐름이 작용했기에 홍순영에게 곽양이 눈에 띄었던 걸까요? 노란 우산이 눈에 띄었던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가, 조상 할머니가 불사 대신이었는데 찾아주지를 않아주니 어린이집에 찾아갔을 때 노란 우산으로 눈에 보이게 해서 거기에 쓰여 있는 이름을, 응? 택한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을. 그러면서 유괴를 해서 살인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찾아달라고, 본인을 찾아달라는 그 느낌까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행위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강력하게 그렇죠. 위해서 조상신이 씌었기 그렇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대표적인 리플리 증후군의 사례죠. 그게 네. 뭐냐면 허언증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상상을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은 누구나 갖고 태어나지만 그 살을 닦고 살으라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 살을 운으로 항상 강조하듯이 운으로 이용을 했다 그러면 굉장하게 인기 많아야 되는 사주예요. 네, 정말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홍순영의 아버지는 경기도의 부천시 상가 건물주로 굉장히 집안이 상당히 유복했다고 합니다. 사남매 중 셋째 딸이었던 홍순영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대학생을 이제 갈망하게 되는데요. 갖고 싶은 거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져야 했던 그녀는 학생증을 위조해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한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숙명여자대학교였는데요. 그녀가 유괴한 곽양을 살해한 장소도 숙명여대 옥상으로 숙명여대랑 홍순영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홍순영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로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무너질 걸 안단 말이야. 네.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사주는 맞아요. 왜? 부유한 집안이었고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나가서 돈 벌 사주도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홍순영 자체에서만 보자 하면 인간에서의 욕심이 더 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그렇고 자기의 지위도 그렇고 거짓말로 그게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변해버리는 홍염과 괴강의 흉살의 대표적인 예이죠.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양반이 정미생 3월 2일생이에요. 할머니가 두는데 얼마나 홍시문중에 와서 할아버지 한 분에 만하느님을 두 분을 거느리고 한 집에 두 여자가 살았어요. 할머니들이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 집의 조상의 무자 할머니, 대를 못 이은 무자 할머니가 한이 지면서 본인 당신을 찾아달라고 이 자손한테 씌어서 이 자손이 그 가물을 타면서 유괴범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데도 오늘 정말 다른 의견들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부분들 또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바로 진상을 느끼는 감각, 바로 직감이죠. 그렇죠.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언제나 이성과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직감을 믿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감에 확신을 줄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을 위해 신들러 리스트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감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더욱더 새로운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